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각각 단수로 공천했습니다. 임혁백 위원장은 충분히 심사를 했고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던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른바 명령대전이 성사되었습니다.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D-39죠. 39일 후면은 이재명과 원희룡 이 두 명령대전 국민들의 선택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광경 보면서 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째, 임혁백 위원장은 충분히 심사했고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이른바 비명 횡사, 이른바 찐명 횡재, 그 근거로 내걸었던 여러 가지 이른바 컷오프라든가 검증 과정의 기준들로 따지면 과연 이재명 대표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단수 공천, 그 소식을 접한 원희룡 후보의 반응입니다.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통상적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유권자들에게 간단한 판단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을 갖다가 각기 후보는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A냐 B냐 할 때 떠돌이 텃세냐, 떠돌이 철새냐, 아니면은 붙박이 텃세냐, 뭐 흔히 텃세, 철새론 이렇게 되는데, 뭐 이재명이나 좀 원희룡이나 원래 뭐 인천 토박이는 아니죠. 오히려 원희룡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에 인천 그 근처에 살았다니 오히려 보다 더 인천 사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텃세, 철새 갖고 얘기할 입장은 서로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과연 그렇다면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일꾼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에 또 검찰로 출두해야 하는 범죄 혐의자냐.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판단을 갖다가 하고 자기 마음을 갖다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보면은 지난 2020년 당시 송영길 후보와 민주당을 지원했던 인천 토박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의 이천수 씨가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천수 선수 이야기가 나는 정치 잘 모른다. 다만 약속을 잘 지키고 그 약속을 잘 지킴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원희룡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고 지금 원희룡과 이천수가 손을 꼭 잡고 함께 유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뭐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쌍방울, 또 뭐 있죠, 선거법, 법인카드, 그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감옥 가기 싫어서 죽어도 감옥은 못 가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른바 제명당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비명들에게는 가죽을 베끼고 손에 피칠갑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물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거 지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많지만은 결국 공천 다 끝나고 한 보름 지나면은 사람들은 까마귀 고기 먹었냐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눈이 딴 데로 돌아갈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도하, 각종 여론조사, 국민들은 그렇게 까마귀가 아닙니다. 다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천 계양을에서 벌어지게 될 명룡대전에서 원희룡, 또 거기다가 뭐 최종 마지막까지 뛰지는 않겠으나 선거 중반 이른바 사전투표 전까지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뛸 겁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자, 그 지금 유동규 본부장 하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과도 없다. 뭐 재판은 받고 있을 때 저렇게 파렴치하게 수많은 그야말로 범죄 혐의로 얼룩져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재명과는 질이 달라도 난 보통 다른 게 아니다. 이재명이 국회의원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면서 이른바 부도덕성, 부정직성, 그다음 파렴치함을 갖다가 꼬집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당초인자 보면 이재명이 단수로 공천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참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참 한때는 꽤 괜찮은 양심적인 정치학자다 하는 평도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제 은퇴하고 명예교수의 입장에서 인생을 이렇게 참 추하게 마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명백 교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지저고리,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 그걸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이 휘두르는 칼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임혁백이라는 칼을 들고 차도 살인하면서 비명, 임종석을 비롯해서 홍영표를 비롯해서 김영주를 비롯해서 박용진을 비롯해서 막 정치 보복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백 교수 이야기가 충분히 심사를 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명비어천가를 갖다가 읊조리는 모습 보면서 참 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좀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옛말에 보면 군왕은 묻히고 군왕은 무오류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은 흔한 얘기 똥을 싸도 저 상궁들 앞에서 매화틀 앞에서 똥을 쌌고요. 그 비빈 처첩들하고 밤에 성관계를 가질 때도 그 옆에 사람을 다 듣는 가운데 했습니다. 왜? 군왕은 무치, 왕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 군왕은 무오류, 왕은 오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정확히 하면 제명당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은 말 그대로 이재명이 짜르, 군왕, 짜르, 황제, 독재자 뭐 이런 겁니다. 그 당연히 무오류, 거기다 무치,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물며 누가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나올 리가 없겠죠.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민주당이 서서히가 아니죠. 이제는 급전직하로 떨어지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찐명들, 이재명 앞에서 재롱 떨고 아첨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빼고 조금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원래 민주당 사람들 공히다. 연초에 이재명이 151석이 목표다 했던 것은 이미 물 건너가지 옛날이고 100석 가까스로 넘는 그것도 쉬울까? 라는 이른바 패배 의식이 민주당 전체를 갖다가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언론은 뭐 오늘 명령대장, 그럼 뭐 이미 그러면 뭐 원희룡 후보는 예진혁이 결정이 됐고, 그럼 이재명이 뭐 결정 안 될 줄 알았습니까? 그렇다 이재명이 지금 만약에 병리평 비례대표로 갔으면 아마 비례대표로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준연동형,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비례대표를 갈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가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거든요. 민주당 탈당하고 이러면 비례위성정당 가서 비례대표 되고 다시 돌아오는데 뭐 100% 보장이 있습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른 법이거든요.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 뭐 송영길 등을 비롯해서 5선 보궐선거 딱 한 번 빼놓고는 내일이 5선 6번까지 민주당세가 항상 이겨왔던 개항을 해서 내가 설마 원희룡한테 지겠어? 다만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조정식 사무총장, 사실상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서 이 공천을 총괄하는 것은 조정식입니다. 사무총장이 하는 거죠. 그냥 왜 이명백은 들러리에 불과한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조정식 둘이 단수 공천 받았다. 이건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명령대전 성사되었다. 다만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이명백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이 뉴스거리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거리 2번은 원희룡 후보가 자, 앞으로 우리 개항을에서 선택의 기준은 이것이다.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자, 앞으로 39일, 이제 오늘 다 지나가니까 38일 남았네요. 3월 21일, 22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3월 28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대망의 22대 총선이 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